그래서 이건 하나의 큰 나침판 역할을 한다.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겠구나. 나는 어느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트의 진심인 남자 남한산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파동 그러면 여러분들이 엘리엇 파동이라든가 뭐 M파동 뭐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파동이란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쉽게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동은 장기파동, 중기파동, 단기파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장기파동은 보통 월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기파동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중기파동은 그 한 주간의 파동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단기파동은 일중, 오늘의 파동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동은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기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파동은 월간 추세를 분석하는 겁니다. 거시적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주요 지지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추세가 계속 지속형이냐 아니면은 반락을 하느냐 반등을 하느냐 그 부분을 체크하실 때 장기파동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기파동을 가지고 타점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파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지금 현재 2월 달이죠. 그러면 2월 달 내,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현재 촬영하는 이 시간까지 최고 저점과 최고 고점을 피보나치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피보나치로 그리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지장 역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번 달에 최고 저점과 최고 고점이 현재의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이고요. 2026년 1월부터 끝까지 차트입니다. 60분짜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장기파동은 그 해당 월의 최저점과 최고점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자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1번이 최저점이 되겠죠. 1번이 최저점이 되는 거고 2번이 최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점과 최고점을 여러분들이 피보나치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자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여기는 타점은 아닙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중기파동이나 단기파동 좀 섬세하게 타점을 잡을 거고, 1번과 2번의 고점과 저점을 드래그 했었을 때 이제 이런 자리가 올라가면 저런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고, 떨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까지 다시 또 내려올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2번의 고점이 지금 이제 또 돌파가 됐죠. 그러면 3번이라는 이제 새로운 고점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과 3번의 피보나치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만약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 올라오겠구나, 이러한 저항선 자리, 지지선 자리를 좀 정확하고 좀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자리는 타점이 아닙니다.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겠구나,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를 가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가 지지를 받고 나서 이제 3번의 고점이 돌파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점은 1번이 되는 거고, 새로운 고점, 이 4번의 자리가 새로운 고점 자리가 되는 거고, 1번과 4번을 여러분들이 피보나치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런 자리, 지지를 받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또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지를 받나 확인을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죠. 여기서 지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내려왔는데 내가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은 안 갖는 게 좋죠. 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물타기 그리고 막연하게 내동매매로 진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차트는 60분 정도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그날 하루 장 시작하기 전에 상승하게 되면 오늘 어디까지 상승을 할 거고,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 레인지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장이 시작이 됐어. 그러면 나는 지금 맨 위에 선 이 선을 오늘의 고점으로
보고 떨어지게 되면 나는 한 이 정도를 저점으로 볼 거야.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피보나치 4개 정도 하루 평균 움직이는 게 뭐 무한정 뭐 큰 변수가 있으면 그렇게 움직일 때도 있겠지만 크게 요동치지 않아요. 어떤 지표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레인지를 변동 폭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만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내가 화살표해 놓은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 그냥 매매를 중단하시는 그런 전략도 이 장기파동 활용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1번이라는 이 저점이 드디어 깨져버렸죠. 그러면 4번이 고점이 되는 거고 이제 5번이 저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피보나치를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 4번 고점을 찍었던 이 이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지지받고 저항받았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4번과 5번의 이 피보나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정도에서 매매를 오늘 시작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대 매매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인지를 잡을 수가 있겠죠. 상승하게 되면 나는 여기까지 볼 거야.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나는 이 자리까지 볼 거야. 이렇게 레인지를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게 60분 캔들이니까요. 거의 하루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인지만 여러분들이 장기 파동으로 딱 표시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들어가는 타점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중기 파동, 단기 파동 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4번이라는 고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가 돼 버렸죠. 그러면 이제 6번이라는 새로운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번을 찍었고 그러면 저점은 5번이 되는 거고 이제 고점은 6번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5번 이전에 어디서 지지를 받던 저항을 받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5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지지받고 저항받던 자리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5번, 6번을 여러분들이 고점, 저점 드래그를 하시면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 정확하게 지지받고 또 이런 자리는 또 정확하게 뚫렸으니까 또 저항을 받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 자리도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60분 캔들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것도 하루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 중기파동이나 단기파동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큰 나침판 역할을 한다.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겠구나. 나는 어느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노란 톡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의 진심인 남자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